혹시 요즘 주무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정말 당황스럽고 겁이 나죠. 심한 경우엔 마치 누가 다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아픔 때문에 숨도 못 쉴 만큼 고통스럽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며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다는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밤만 되면 반복되는 다리 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아주 간단한 이 방법 하나로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67 되신 강은숙 여사님께서 저희 병원에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몇 달 만에 숙면을 하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로 하루 늦게 병원에 오셨던 다른 환자분은 똑같이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검사해보니 다리 깊은 혈관에 위험한 피떡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까지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치는 다리 쥐 증상, 그게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무서운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종학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상을 5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밤마다 다리에 쥐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천법이라 복잡하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또 다리 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돕는 생활 속 관리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주변에 이 고통 겪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편안한 밤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서 소스라치게 놀라 깬 적 한 번은 있으시죠? 그 순간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옆에 가족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셨을 겁니다. 이런 통증은 단순히 신체가 불편한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온몸에 긴장이 오면서 불안감까지 느끼게 되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수면 자체가 두려워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무심히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증상이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작년에 병원에 내원하신 61 김수원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러셨습니다. 매일 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자꾸 깨고 잠도 못 자는 일이 반복되셨고 가족들도 그냥 운동 부족이나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보다 통증이 훨씬 심하게 오더니 다리가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혈관 안에 큰 피뭉침이 생겨 있었고 이미 작은 피떡 조각이 폐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주 겪는 다리 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때로는 혈액순환의 문제거나 몸속 소금기 균형의 문제 또는 심장과 혈관 건강이 첫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관도 탄력을 잃어 피가 말초로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 끝이나 종아리 같은 부위에서 쉽게 쥐가 발생하는 것이죠. 더구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혈관과 신경이 더 약해져 있어서 쥐가 더 자주 발생하고 그 자체가 위험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만 아신다면 이런 증상은 얼마든지 예방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리에 쥐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 드릴 텐데요. 원인을 알아야 대처 방법도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근육이 피로해졌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심한 운동도 거의 안 하는데 왜 다리에 쥐가 자꾸 나냐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근육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셨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으신 날,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셨을 때 이런 동작들이 모두 종아리 근육을 긴장시키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느리기 때문에 평소에 괜찮았던 일도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0세 박순영 여사님은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오신 날 낮잠을 주무실 때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심하게 나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만 특별히 무리하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알고 보니 무거운 장바구니를 오랫동안 들고 걸으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 안의 수분과 좋은 소금기가 부족할 때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들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면서 쥐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복용하시는 약의 영향으로 소금기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데요.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평소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계실 때입니다. 요즘 휴대폰 영상 시청 시간도 길어지고 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특정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종아리 쪽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쥐가 잘 생기게 되죠. 특히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발을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게 앉는 자세는 종아리 근육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잠들 때 항상 같은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근육만 계속 눌리거나 긴장되면 혈류가 줄어들면서 자다가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다리쥐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피가 잘 돌지 않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손발 끝이나 종아리 쪽으로 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그 결과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생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건강이 더 약해져 있어서 이런 혈류 장애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하고 계신 약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 때문에 다리에 쥐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고혈압 약 중 일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제, 기름기를 낮추는 약, 우울감 조절 약이나 골다공증 치료 약 등이 근육에 영향을 줘서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쥐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근육과 신경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변화이지만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데 50살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 근육 안에 있는 혈관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줄고 근육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긴장하고 쉽게 쥐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니 원인들 대부분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할 일은 다리를 쭉 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발가락을 두 손으로 잡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손이 발가락에 닿지 않으시면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건이나 긴 천을 이용해 발에 걸고 양쪽 끝을 잡은 뒤 부드럽게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당겼을 때 뻐근하지만 아프지 않을 정도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30초 정도를 유지해 주세요. 두 번째 종아리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마치 손자 머리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1분 정도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긴장됐던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세 번째 종아리 근육 한가운데 무릎과 발목 사이의 중간쯤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조금 눌러보시면 살짝 들어간 곳이 있을 겁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눌렀다가 3초 쉬고 다시 3초 눌러주는 걸 3번 반복해 주세요. 이때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육 긴장을 푸는데 아주 효과적인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실 수 있다면 종아리 위에 10분 정도 올려주세요.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고 기분 좋을 정도의 따뜻함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쥐가 갑자기 심하게 났다면 차가운 수건을 먼저 10분, 그 다음에 따뜻한 수건을 10분 올려주시면 통증 완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주무시다가 다리 쥐가 났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면 충분히 고통을 줄이고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께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고통스러워지는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초씩 3번만 반복해 주세요. 힘들지 않으면서도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서신 다음 양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쪽 다리 모두 30초씩 해주세요. 69 되신 장미자 여사님은 이 동작을 자기 전에 꾸준히 해보시고 2주 만에 밤마다 생기던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에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늦게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실 수 있으니 저녁 8시 전까지만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만 잘해도 다리 쥐의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 쥐로 밤마다 고통받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매일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리 쥐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일상에서 꼭 주의해야 할 자세, 그리고 걷기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근육이 잘 움직이려면 몸 안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좋은 소금기들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다리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와 요구르트도 칼슘이 많아서 좋고요.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 근육과 뼈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또 견과류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7 대신 최문길 어르신은 매일 바나나 반 개와 아몬드 5알을 드신 지 한 달 만에
다리 통증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자세입니다. 텔레비전 보시거나 앉아 계실 때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피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어 종아리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30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이라도 걸어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의자에 앉은 상태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걸으시는 게 좋지만 한 번에 30분이 어려우시면 10분씩 3번 나누어서라도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식습관, 자세, 운동 3가지만 잘 챙기셔도 다리 쥐는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주무실 때의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이 자세는 발끝이 아래로 꺾이면서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다 보면 쥐가 더 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가능하면 옆으로 눕거나 반듯하게 누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다리를 약간 높여주시면 혈액순환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바꿔보셔도 자다가 쥐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 복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새로 복용을 시작한 약이 있으신가요? 그 이후부터 다리에 쥐가 더 자주 생기기 시작했다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이뇨제 같은 약은 체내 소금기 균형을 깨뜨려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로 자연스럽게 칼륨을 보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을 스스로 끊으시거나 조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다리 쥐가 아니라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집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만져보셔서 뜨거운 느낌이 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깊은 정맥 안에 피뭉침이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피뭉침이 혈관을 막고 있다가 폐로 이동하면 생명이 위협받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왼쪽 다리만 아프고 붓는 증상을 계속 참고 계시다가 결국 폐로 피뭉침이 올라가서 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위급한 상태가 되셨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다리 색깔이 파랗게 변하거나 만져보니 차갑게 느껴진다면 혈관이 막힌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피가 다시 통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괴사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쥐가 나는 동시에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온다면 피뭉침이 폐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땐 단 1분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구급차를 부르시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저리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말초신경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5번째, 신호달이 쥐가 나면서 동시에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반대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심장이나 혈관에 급성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는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해도 대부분은 관리로 좋아질 수 있지만 때로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8살 김문환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오른쪽 다리에 자꾸 쥐가 나고 뻐근한 통증이 계속된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일 거라 생각하셨다는데 제가 다리를 살펴보니 한쪽 다리가 약간 부어 있었고 색깔도 살짝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급히 혈관 검사를 했더니 허벅지 안쪽 깊은 혈관에 길고 두꺼운 피뭉침이 발견됐고 이미 그 일부가 폐로 이동한 상태셨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실상은 심각한 상태 직전이셨고 다행히 바로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하며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미뤘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죠. 쥐가 자주 난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중요한 병이 발견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리에 쥐가 생기는 다양한 원인부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응급 대처법, 그리고 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생활 속 관리법까지 모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다리 쥐라는 게 그냥 한 번의 통증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반복되면 잠도 못 자고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기억하시고 매일 단 5분만 실천해 보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의식적인 수분 섭취, 도움이 되는 음식 챙기기, 걷기 운동, 그리고 올바른 자세, 이런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나이 탓하시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하루 5분 투자로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한 밤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밤이 더 편안해지도록 노우지의 백과가 함께합니다.